국민의 신 씨라고 부르는 거는 아랫사람에게 쓸 때는 존중한다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라는 논쟁으로 계속됐는데 더 들어보시죠.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순서에서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을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급기야 참교육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저 듣겠습니다. 네. 손가락질을 위원장이 하는 그 이런 것 같아 참교육이. 참교육이라는 당신이에요. 분명히 예의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끝까지 보고 나면 누가 누구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네요. 저녁 시간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완전히 압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좀 개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또 정말 저렇게 당 같지도 않은 당 정리하고 해산하고 그렇게 하고 좀 쭉 나갔으면 했는데 또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죠. 저는 참 속상한 게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자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진숙도 그렇고 제가 지난 그 금요일인가요? 나 김태규 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이건 뭐 지지율이 좀 빠진다 싶으니까 저런 자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과방위에서 김태규라고 하는 자가 눈깔 부라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저게 정말 그러니까 김민석 씨 그렇게 일부러 도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조이대 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지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같습니까? 저런 것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눈깔을 한번 보십시오. 눈깔. 한번 보십시오.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조이대 씨는 괜찮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순서에서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너무 무례해. 습관적이야. 자, 김민석 씨가 조이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을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길수나 전인식이나 얼마나 나이 먹었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예의를 지켜라고. 지금 이제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인데 나이도 김태규보다 많고 고시도 선배고 그래서 이제 박균택 의원은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참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날지 않은 거 좀 보십시오. 저는 이진숙과 김태규를 국민의힘이 덥석 공천을 할 때부터 이런 사태를 뭐 예견했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아마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만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유도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끄집어내려고 그런 자들을 공천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은 방통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할 때부터 보인 행태가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모든 저는 이 불행의 시작은 국민의힘이 저런 자들을 공천을 한 데서부터 저는 시작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제가 볼 때 뭐 이미 그 아마 본인들은 그렇죠. 잘못됐지만 자기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 핍박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난 과방위 했을 때 과방위원장 저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작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복수열전을 벌이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답지 않은 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이진숙하고 김태규 누가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시켰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자예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이미 다 유죄가 난 상황이고 2심도 거의 유죄가 날 상황이 맞는 건데 저런 자들은 부끄러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본인이 부역했다는 사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저런 자들이 공천받고 국회에 왔다라는 이유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미명 삼아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 윤리위원회예요.
자기 스스로 엄정한 잣대를 세우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엄정한 잣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윤리 구성도 못하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거의 징계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대강 서로 어울렁더울렁 설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들이 오랜 관행으로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회 윤리비가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 법률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저런 자들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저따구 식으로 예를 들면 눈 부라리면서 막 얘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저 그런 개혁들을 스스로 해낸다고 한다면 전 이것도 어찌 보면 민주당이 소위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졌다고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 집구석은 없애야 됩니다. 왜 김태규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대표라고 하는 장동혁 보십시오. 제명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재판도 빨리 끝나고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이제 1심에서 그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397호 물리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좀 바로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 6개월 내에 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원래 오늘은 이 얘기로 아주 신나서 깔깔거리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좀 넘어가죠. 험한 것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보면 험한데, 요거를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봐야죠, 여러분들. 저걸 막 심취해가지고 저 말에 할 게 아니고, 배지를 달았다는 애가 저러고 있다. 그리고 쟤는 저게 소원이고, 저걸 하기 위해서 저기 들어왔다. 국회에 들어왔다. 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재미지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내란당의 김태규가 법사위로 놀랍게 들어와 있죠.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약간 고맙게, 약간 주의를 넣으시면서 영상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이대 씨는 게 자꾸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얘기를 지키는 말이야. 어디 얘기를 시켜. 당신들을 시켜. 얘기를 지켜. 너무 그래. 습관적이 아니고. 자, 김민석 씨가 조이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그러지 마. 당신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어떻게 우리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얼마나 나이 먹었는데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얘기를 지켜라. 선배한테. 자,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따로. 좀 조용히 해. 여기 시끄러워. 저걸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쟤는. 그러니까요. 저게 소원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저기 방통위원으로 와가지고 큰 소리 못 치고, 물론 자기도 욕설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죠. 저걸 정말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나도 여기 와서 소리 한번 질러봐야겠다. 고개 그만 숙이고,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거죠. 그때 너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면 너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씨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 더 김민석 씨. 유도한 거야. 무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죠. 그렇지. 데시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고조돼서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가 여긴가? 와! 이렇게 가버리니까. 예. 근데 뭘 연기 되게 못하는 일본 순사 같은 느낌인 거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정말 그것도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대체로 그 다음 컷에서 단칼에 죽어요. 저러다가 딱 그 표정에 그 톤이야 지금 저거. 더 재밌는 건 자기가 저러고 막 쇼츠를 만들어. 드디어 뭐 개선 장군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저렇게 하는 게 멋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수준의 사람을 심지어 그 중요한 법사위에 갔다가 꽂아놓은 게 내란당입니다. 자기가 쇼츠 편집하면 멋있는 사람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이진숙도 그렇고,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실 앞에다가 실버 버튼을 걸고 실버 버튼, 네. 한동훈 의원도 실버 버튼 이거 안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박싱하고. 유튜브 당이야 뭐야. 아무튼 그 민주당 의원을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석 씨 해놓고 싹 눈치 본단 말이야. 근데 또 반발이 없으니까 또 한번 김민석 씨 가지고 딱 오니까 왔다 해가지고 김민석 씨가 왜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앞으로 제가 뭘 하든 댓글을 안 하고 그냥 비웃었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 하면, 그 김민석 씨 하면, 이러고만 계속 다, 전부 다 민주당이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 의도된 대로 안 되니까, 왜 웃어 할 거 아니야? 할 게 없으니까, 왜 웃어? 그러면 또, 웃지 마!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기다가 대거리를 해줘갖고. 저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뭐, 초선 중에 그런 저런 의정 전략을 택하는 의원들이 과거에도 있긴 했어요.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도 아무리 데시벨을 높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시벨을 높일 명분. 그렇지.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뭘 잘못한 거, 정부가 뭘 잘못한 거를 강하게 비판할 때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어떤 정보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이걸 내놔라. 뭐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하다가 저러면 열받겠네, 화가 나겠네. 뭐 이런 거에 대해 최소한 자기 당 지지자들이나 자기 당에게 우호적인 스윙 보터들한테는 그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여당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불러놓고 그 예의를 차리라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의를 차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래버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소리 지르러 나왔구나. 뭐 이게 잔인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 소리 지르려고 부르는 사람들. 소리 지르려고 나온 사람. 나의 음역대가 이렇게 높아. 아니, 수줍은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그맨 박성호 씨가 막 귀여운 얼굴만 노래하다가 막 죽일 거야. 막 이러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가루상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뭐 실제로도 그런 면이 좀, 재밌는 형이야,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신스틸러는 그 옆에 앉아있던 김민전. 김민전 의원. 김민전의 그 무흐한 미소. 내가 볼 때는, 어머. 이 오빠 내 스타일인데? 어머. 나 이제 잠 못 자겠다. 자다가 깨진. 깜짝 놀랐겠죠. 이 오빠 백골단 대부로 한번 추천할까? 뭐 이 생각이 드나?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더라고. 왜 저래라는 웃음으로 보였는데 저는. 에이, 설마. 그건 아니었나 봐. 예. 아, 김민조도 부끄러워할 정도나? 아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근데 초선이 저러면 대부분 예를 들면 다선 의원들은 열심히 산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안 하면 이제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너 왜 조용히 하냐,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김민전도 초선인가? 그럴 거야, 아마. 둘 다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김민전도 아마 그 씁쓸한 표정이었으면, 나보다 더 험한 것이네? 뭐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 물건하고 이진숙이란 두 물건이 배치 달기 전에 방통위에 둘이 같이 있어서 둘이 지지고 볶고했습니다. 그러니 수준이 MBC한테 소송 걸어갖고 18전 18패를 할 만한 수준들이 지금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 박찬욱 감독 영화 슬로건을 빌리면 국민의힘을 구원하러 온 망치러 온 구원자들이에요. 그 무슨 영화였지 그게? 뭐? 하여튼 그 영화. 아가씨? 아가씨들이었나? 아씨들이었나? 아저씨들. 아저씨? 아저씨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망치러 온 구원자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진숙 의원의 활동이나 김태구, 야, 주목도 받지? 화제성은 1등이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5년 전, 10년 전 같으면 당내에서 제동이 걸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예를 들면, 겉으로 그러는 거에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누가 중진 의원이 김태구 의원 데려가서, 야,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 정치. 서로 이제 매일 얼굴 봐야 되는 사이인데, 그리고 뭐 그거를 갖고, 예를 들면, 김민석 대표의 내용을 비판하든가, 김민석 대표의 무슨 뭐 결정을 비판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름 부르는 걸로 서로 시비 털기 시작하면, 저 정치 오래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선배도 없고, 뭣도 없고, 쟤는 쇼츠가 오늘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정치가 가니까,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국민의힘, 이진숙은 국회에 모여갖고, 뭐, 뉴라이트들도 이제 올드됐지만, 모여갖고 전두환 복권을 얘기한 다음에, 그 광주가 비즈니스 카리텔이라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게 이미지예요, 지금. 그리고 장동혁은 어디만 갑니까? 대표는 공원만 가요. 공원 정치만 하고 있고, 또 한 축을 이루는 이 김태규 의원은 야당 대표 이름 불렀다가 무례하다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걸로 정치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은 무슨 뭐 화제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층 지지자들이 시원한 것 같고 하지만 선거는 결국엔 중간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제어가 안 걸린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비극 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동을 걸으면서 그렇게 하면 정치 오래 못해라고 했던 중진들이 정치를 오래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 걔들도 수준이 그랬는데 걔들도 입이 뜨악할 정도의 수준의 애들이 지금 날아가고 그랬어요, 어디론가.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폐물 같은 여기 고물상에.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이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본인들 당 대표보다 본인들이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 장동혁은 영생의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는지 당협위원장들 있죠. 거기서 이제 뭐 공천도 하고 자기가 출마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
재선출하는 거를 밀어붙였는데 오늘 오전에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결론은 못 낸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전국 254개 이 전체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거. 이 방안을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점식 여기 왼쪽에 있는 정점식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다른 분들도 저기 누구요? 저기 넘어간 사람 그 여자분 양양자 네. 그 양반도 뭐라고 하고 해가지고 다금 안 하겠다가 아니고 보류하겠다도 아니고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대변인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장동혁이 이 정도로 이렇게 주말 동안 띄워놓고 이렇게 할 거면은 밀어붙일 의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당내 기류가 이것까지 그 일사천리로 징계도 최근에 했는데 해버리면 더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약간 숨고르기일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이제 최초의 그 한국 정치사의 최초의 이제 생명연장 프로젝트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이 연장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이슈가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징계도 한 번에 안 해요. 징계가 살아있으면 돼요. 아, 그게 의도한 거다. 네, 의도예요. 예를 들면 8월 며칠 날 지금 발표 이제 이번 주잖아요. 당 3시나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지금 프로젝트를 바꿔서 넘기고 있어요. 예? 프로젝트를 바꿔서 넘기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좀 가면 돼요. 어쨌든 본인이 약간의 어떤 명분 냄새는 낼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당원 중심, 당원 주권이다. 우리 딱 전당원 인기 막 이렇게 가는 거다. 영남 기득권이다. 하고 실제 못 날리더라도 네. 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정치 쇄신, 혁신안을 발표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야, 네가 무슨 리더십이 있다고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안을 발표하고 네가 사퇴하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생명연장 프로젝트형 정치인에게 이거를 뭐 바로 결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또 논의해야 돼요 이제. 이 이슈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진짜 딱 그냥 마루 수건 짜내듯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될 무렵에 다음 이슈로 또 해가지고 계속 논란을 이어가면서 그 사퇴 얘기가 묻힐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장며들고 있어요. 장동혁이 국민의힘 정당에 스며들고 있어요. 왜냐면 장동혁이야. 장동혁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장동혁이 한 얘기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있지 지금. 네. 그걸 거기에 매몰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가 뭐 다음 최고위에서 결정 못해도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코끼리 장동혁. 네.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상황인 거구만.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표현인데 예. 하여튼 막 비틀비틀 넘어진다. 야 쓰러진다. 근데 막 딱 가.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오 전진했어. 이런 거예요. 야, 좀만 기다리면 쓰러져. 저 쓰러진다. 좋다. 한쪽 한다. 근데 놀랍게도 발을 디딜 때 한 번도 지뢰를 밟지 않아요. 뭘 터뜨리진 않아. 아, 대단하다. 아, 표현 좋았습니다. 비틀비틀 전진형 정치입니다. 이거 기사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대면서도 불안하지만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사가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유튜브에 딱 맞는 기자님이시죠. 정확해요. 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장동혁. 자, 아무튼 그 비단법안 4명의 당원권 징계 놀랍게도 반 장동혁만 다 그 현역 의원들을 징계 의결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은 다음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다들 조용해요. 저기 법적 대응해가지고 뭐 재수하고 막 이런 것도 없고 조경태까지 조용해요. 그렇죠. 어떻게 뭐랄까. 하여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 사유가 많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평성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만만한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징계를 더 세게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진숙을 빗댈 수는 있는데 본인도 그럴만하다. 근데 이 조경태 의원은 본인이 경선에서 져놓고 다른 당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걔 뽑지 마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한테는 뭐라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전화로는? 뭐래?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징계다. 나를 징계하는 건 내란에 대한 옹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현실과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이상 간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게 뭔가 너무 짜치잖아, 사안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민주주의는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잡스러운 일로 잡혀온 분이 나는 시국사범이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여기 온 거다 이러면 경찰이 일단 좀 앉아 계세요. 그치. 네. 저기 부잣집 털던 분이어가지고 나는 이 사회의 이 부의 불평등. 그렇죠. 양극화에 그런 대한 거죠. 저항의 의미로. 국가가 나타준 게 뭐가 있냐. 아무도 나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아서 내가 절대로 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한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무튼 조경태 의원은 뭐 그러고 있구나. 지금 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할 상황이 안 될 정도로 징계 사유는 좀 있기는 합니다. 기자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고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뭐 법원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재심을 신청한다거나 뭐 재심을 신청해도 어차피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뭐가 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 뭐 진종호 의원도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거 아니에요? 당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도 징계 사유고. 예.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경태 의원 이대로 되면은 3년인가? 그럼 무소속으로 나올까? 2년. 2년이요? 2년이 못 나오지 뭐. 이렇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옛 고향으로 민주당에 노크를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안 하겠지? 근데 뭐 당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안 가보면 또 친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리액션을 종합하면 무기력한 거예요. 이 무기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절차상에 왜 뭐 가처분 안 내고 하냐 절차상에